미국 뉴욕의 중심가에 우리 문화의 모든 것을 알리는 뉴욕 코리아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사찰 음식 수업과 선명상 강연도 이곳에서 펼쳐져 한국 문화 체험의 명소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조계종이 종단지 불교신문사 사장에 서울 안국선원장 수불선임을 임명했습니다. 서울 중립종합사회복지관이 5년째 진행하고 있는 동네 나눔밥집이 지역상생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겐 매출 증대에 기여해 서로 윈윈하는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가와 종교인 삼형대사 후손으로 구성된 탐방단이 삼형대사의 외교길 탐방에 나섰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삼형대사의 외교 행보를 살펴보고 일본에 남아있는 관련 유물 상태를 확인했는데 BBS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대구 성불사가 교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태국의 한 시골 학교에 유치원을 지어줬습니다. 지구촌 소외된 이웃의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 옥당 스님의 자비행을 따라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거점 뉴욕 코리아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찰 음식 수업과 선명상 강연 등이 올 가을부터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인데요. 세계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가 불교 문화를 앞세운 K 컨텐츠의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뚝 솟은 마천루, 브로드웨이의 중심이자 세계의 교차로로 통하는 타임스퀘어. 꿈으로 가득 찬 콘크리트 정글, 미국 뉴욕 중심가 한인타운 거리 32번가를 채우고 있는 한국 음식점들을 지나면 유리벽면에 내걸린 거대한 태극기가 뉴요커들을 반깁니다.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한복판에서 한류의 거점 뉴욕 코리아 센터가 개원했습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뉴욕이 가지고 있는 그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과 뉴욕의 문화가 다시 합쳐져서 용광로처럼 새로운 문화로 분출되는 그러한 발신지의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 위에 새로 들어선 뉴욕 코리아 센터는 786억 원의 예산을 들여 15년 만인 지난해 완공됐습니다. 지하에 대형 공연장을 비롯해 미디어월과 전시장, 도서실과 요리 강습실을 갖춰 K-팝과 영화, 드라마, 패션, 음식 등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를 종합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개원식에는 뉴욕의 한인 예술가 등 각계 인사들이 함께했고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2, 3세들도 자리해 한국 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애정을 나눴습니다. I would love for the Korean Cultural Center to be a place that holds curiosity for all who want to celebrate Korean culture and helps any member of the Korean diaspora feel proud of their Korean heritage. Thank you. 뉴욕 코리아 센터에서는 한국 문화를 접하지 못한 교포들과 한류에 관심 있는 유효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가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특히 오는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K불교 세계화 주간이 열리는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넷플릭스를 통해 요리하는 수행자로 널리 알려진 정관 스님 등 불교계 인사들이 대거 이곳을 찾습니다. 정관 스님 요리 같이 종합적으로 불교 문화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입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맨하탄에서 올해를 대중적 선명상 세계화 원년으로 선포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강연을 비롯해 채식을 선호하는 뉴요커들의 입맛에 맞춘 사찰 음식으로 뉴욕에서 K불교 세계화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지 취재 결과 뉴욕에서는 많은 이들이 불교를 종교가 아닌 힐링과 치유의 방편으로 삼고 있고 특히 소리를 활용해 명상을 하는 사운드 베이스가 의학적 수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ecause many artists, many young people already exposed to Buddhism, not so much as a religion, but through yoga, through sound bath. They are very popular in New York to do sound bath. There is a certain frequency of the sound that react with the amygdala of our brain and bring us back to the primordial state of tranquility without having anxiety. 세계 문화의 수도
미국 뉴욕에서 펼쳐질 불교 문화의 향연은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K-불교의 저력을 확인하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사의 새 사장에 서울 안국선원장이자 부산 BBS 사장인 수불 스님이 선임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서울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교신문 신임사장 수불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과 종도, 집행부 일원으로 소임을 기꺼이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며 현명한 지혜와 판단을 보여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수불 스님은 불교와 조계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동참해야 한다며 신문사 운영을 잘 하도록 돕겠다고 답했습니다. 수불 스님은 지난 1975년 범어사에서 지유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1977년 고암 스님을 계사로 9족계를 수지했으며 범어사 주지와 안국선원 선원장, 부산불교연합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킨 사명대사는 전쟁 직후 일본에 건너가 문화교류의 길을 여는 등 민간 외교사절로서 활약했는데요. 사명대사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일본의 유적지를 탐방하는 특별한 순례 행사가 일본 현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사명대사는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병을 이끌어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스님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일본에 건너가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 일본에 끌려간 3천여 명의 무고한 조선 백성들을 귀환시켰습니다. 430여 년 전 사명대사가 민간 외교관으로서 일본에서 문화 외교 활동을 펼치고 일본 스님들과 교류했던 현장을 문화재 전문가와 후손들이 다시 찾았습니다. 국제문화재 전략센터와 밀양 표충사, 풍천임시종친회 등 사명대사 후손들로 구성된 탐방단은 사명대사가 머물렀던 일본 교토와 오사카 지역을 탐방하며 지금도 남아있는 사명대사의 흔적들을 들여다보고 유물들의 보존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공감력이 높은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과 대화를 하고 그걸 민간 공공 외교 차원에서 서로 활동하다 보면은 문화재를 한지 본처하는 운동의 시금석이 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번 순례길의 첫 방문지 교토 흥성사에서는 사명대사와 일본 스님과의 활발한 교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다량의 유목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탐방단은 흥성사 법당에서 반야신경을 봉독하며 부처님 전에 예를 올렸고 선물 교환과 함께 전통 승무 시연과 품반 문화 공연 등을 선보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사명대사를 모시는 호국 사찰 표충사로서도 앞으로 이제 그 흥성사 교류를 통해서 그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명대사의 호국 애민 정신을 우리가 한번 되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흥성사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흥성사 주지 스님은 400여 년간 보존해오고 있는 사명대사의 침필 유목 5점을 직접 공개해 탐방단에게 감동과 환희로움을 선사했습니다. 탐방단은 사명대사의 유물 앞에서 3배의 예를 올리고 유물감정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사명대사가 남긴 유목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私たちの海山様との出会いをきっかけにこうやって、韓国と日本の、人々がこうやって平和を願って、ここ高尚寺に、来ていただいて交流ができたことを非常に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우리 탐방단과 흥성사는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약속하고 사명대사 행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일본 흥성사에서 당시 민간 외교 사절로서 한일 두 나라의 평화를 이끌어낸 사명대사의 탁월한 외교력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유목 5점이 남아 있습니다. 400여 년간 봉인된 사명대사의 탁월한 외교력이 탐방단을 통해 점차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 흥성사에서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전 세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대구 성불사가 최근 태국을 찾았습니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골 학교 아이들에게 유치원 교실을 선물했는데요. 그 현장에 대구 BBS 문정용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차로 7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의 학교. 학교 한켠에는 유치원 교실 증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교실은 대구 성불사 옥당 스님과 신도들의 원력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고 알려진 태국의 경우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돼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이곳은 유치원 교실 2곳에서 70여 명의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어 더 이상 아이들을 받기에는 교실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옥당 스님은 이 같은 사실을 태국의 승가교육기관인 마하출라롱콘 대학 수학 시절 인연을 맺은 폴 스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흔쾌히 유치원 건립에 나섰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 공부할 수 있는, 바르게 잘 커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준 옥당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패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새로운 교실에서 저마다 간직한 희망의 씨앗을 피울 수 있게 됐습니다. ทางโรงเรียนต้องขอขอบคุณอาจารย์แม่อกตังสนิมที่ได้มาสร้างห้องเรียนสำหรับเด็กๆเพื่อให้เด็กๆได้มี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เรียนรู้และเติบโตใน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ที่ดีขอบคุณมากครับ 스리랑카와 미얀마, 라오스 등 전 세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는 옥당 스님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가르쳤어도 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도 또 이런 인연이 또 이보다 더 못한 학교가 있으면 또 그때 또 우리 힘껏 또 도와줘야지. 한 개인의 삶의 변화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 발전의 토대가 되는 교육. 옥당 스님의 이 같은 교육 불사는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BBS 뉴스 문정룡입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운 이웃들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어렵고 소상공인은 매출 부진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인데요. 서울의 한 복지관이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5년째 진행하고 있는 동네 나눔밥집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모범 답안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사용한 무료 식사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고 나눔 실천과 선한 영향력 확산에 앞장설 것을 선언합니다. 올해로 5년째 진행하는 동네 나눔 밥집 사업, 취약계층에게 연간 25만 원 상당의 식사 쿠폰을 제공하고 지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나눔과 돌봄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요, 주민과 마을을 이으며 함께하는 돌봄, 순환하는 나눔, 건강한 관계망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동네 나눔밥집 사업에 매년 1억 원을 후원하면서 나눔 실천과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 약 1,400명에게 무료 식사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업소 43곳의 매출 확대에도 기여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무료급식 축소로 굶주린 소외이웃과 매출 감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한 끼, 동네 나눔밥집은 취약계층의 식문제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지원을 통해 폐업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중림복지관은 쿠폰 사용에 따른 취약계층의 불편함과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해 동네 나눔밥집 전용 어플도 선보일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참여업소 이용자가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안녕밥집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현재 요식업에만 한정된 사업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림복지관이 지역사회 내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허브로서 마을과 주민을 잇고 연결하는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청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이 돼서 우리 함께 또 다 같이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동네 만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동네 나눔 밥집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매출을 돕는 지역 상생의 대표 롤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사민이와 비구니 스님을 위한 율서가 발간됐습니다. 청암사 유락승가대학원은 사민이율이 요약 역주와 사분 비구니계 본주회 편역본을 국내 최초로 출간하고 최근 청암사 대웅전에서 봉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사민이율이 요약 역주는 청나라 말 독채율사가 지은 사민이율이 요약을 청암사 승가대학 교수사 해안 스님의 역주에 청암사 유락승가대학원 스님들이 공동 번역한 사민이 스님들의 계율서입니다. 이유는 23장으로 나누어서 사민이로서의 바른 행동거지, 몸가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한글 세대를 위해서 불교 한문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독채 스님의 사민이 요약으로 사민이는 마땅히 사민이에 관한 계율문과 유의문으로 수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역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계행을 담은 사분 비구니계 본주에는 중국의 불영 스님이 여러 경장과 율장을 토대로 집대성한 것을 청암사 승가대학원 연구과정 스님들이 7년여에 걸쳐 번역했습니다. 지정기도도량 철원 심원사가 지난달 30일 갑진년 백중 입제기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심원사 주지 청현스님과 전국 각지에서 동참한 사부대중은 독경과 연불, 108배 등 정진으로 선망조상 영가들의 업장 참회와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청현스님은 백중은 지극한 효행의 실천이자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 방편이라며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해 원만하게 회행할 수 있도록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장마철이 아니어도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호우에 따른 낙뢰 피해를 입거나 고립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름 산행에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6월과 9월 사이에 119 신고 건수가 집중됐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119 신고 접수 건수는 1,190만 건, 일일 평균 3만 2천 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장마와 폭우, 태풍 등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기후변화가 심한 6월부터 9월 사이에 신고가 집중됐습니다. 여름철 장마 전선이 정체되면 낙뢰나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 이로 인한 급류와 산사태가 뒤따랐습니다. 지난 5년간 이 시기 낙뢰 사고로 인한 119 출동은 산으로 집중됐습니다. 낙뢰 사고는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낙뢰 사고로 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31건인데 시간대별로는 낮 시간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등산 중 13건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습니다. 낮 시간대 산행을 하던 중장년층이 주로 정상 바위 근처나 바위 밑에서 비를 피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침착하게 사전에 숙지한 대피 요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에서의 낙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천둥 소리를 들으시면 낮은 지대로 이동하시고 안전한 실내로 들어가기, 돌출된 바위나 높은 나무, 물이 고인 장소 등 낙뢰가 떨어지기 쉽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름철 산행 때는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고립이나 산사태 등을 동반하는 국지성 호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해 장마철 전국 평균 강수량은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많은 648.7mm. 올해도 국지성 호우 등 돌발성 기후변화가 잦을 것으로 보여 여름철 산행 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산에서 호우가 발생하면 등산로가 미끄러워지고 계곡물이 불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폭우를 만나셨을 때는 침착하게 내려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곡물이 불어나 등산로가 막혔을 때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셔서 119에 신고하시고 구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이상으로 7월 2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